안녕하세요. 사람, 자본의 흐름, 그리고 테크 이야기를 풀어놓는 더멜크 인자기에서 자본의 흐름을 맡고 있는 크리스 정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10개의 차트를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전쟁으로 인한 시장과 경제의 영향, 그리고 지금까지 3분기 어닝 시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9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집계가 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일단 소매 판매가 9월의 소매 판매가 상향 조정된 8월의 0.8% 상승세에서요. 0.7%로 소폭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예상치였던 0.3%는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를 제외한 판매 역시 0.6%가 증가하면서 이 추정치였던 0.2%를 거의 뭐 3배나 상회를 했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파 소매업이 이제 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온라인 소매 업체가 판매가 또 1.1%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소매 판매가 시장에 충격을 준 이유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가 올랐는데 이번 소매 판매는 0.7%가 오르면서 이 사실상 소비 수요가 물가 상승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소비 수요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고 금리를 끌어올리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조종한 수치를 보면은요, 자동차하고 파트 부분이 가장 큰 판매치를 기록을 했죠. 왜냐면은 자동차 부분의 가격대는 낮아진 반면 수요는 판매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이 온라인 소매 쪽 판매 쪽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했거나 적용 안 했거나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월가 투자은행 스티펠이 아마존을 매수 의견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했는데 투자 의견을 보면은 강력한 소비 수요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마진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아마존이 팬데믹 이전의 마진을 지금까지도 계속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급망의 붕괴가 이후에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물가 비용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마진이 함께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스티펠은 현재 이제 공급 그 아마존의 마진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도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비용 상승 압력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어디가 둔화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가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매 물가, 즉 그 아마존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물가 비용 상승 압력은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진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온라인 소매 업체, 그러니까 경쟁자들보다 규모 면에서 마진 면에서 가격 결정력 면에서 모두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경쟁자 대비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소비라는 게 미국인들의 소비가 사실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3분기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나 물가 상승세로 인해서 이 우려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대는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애틀란타 연은은 지금까지 나온 경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제 GDP 나오라는 건데 어제까지 3분기 성장 전망을 5.4%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워낙에 이제 또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5.4%는 현재 지금 월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3% 수준의 전망치보다 훨씬 나은 수치죠. 그만큼 현재 경제 데이터가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죠. 성장 전망이 계속 오르면서 이 소비 수요가 지금 끊이지 않는 소비 수요, 뜨거운 소비 수요가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오르면서 성장이 오르면 사실 시장은 환호를 해야 되는데 성장의 가속화가 금리의 인상 그리고 또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압축이 돼서 이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재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 내로 분쟁이 지역 내로 억제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지금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적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오일 같은 경우는 배럴당 4달러 정도 오르고 글로벌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 0.1% 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0.1% 포인트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지만 크게 충격으로 나타날 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전망인데요. 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 가자 지구 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억제가 되지 않고 그 외의 국가들로 확산이 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도 헤즈볼라,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제 하마스하고의 연계 세력인데 이 헤즈볼라 쪽이 로켓 공격을 감행을 했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면서 이 시리아와 레바논, 그러니까 이들의 배후 세력이 또 이제 이란인데 이런 지역으로 확전이 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멈추지 않고 헤즈볼라,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대리전, 프락시워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시리아가 레바논까지 확전이 될 경우에 오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는 10% 이상 급등을 하고요. 이 글로벌 경제는 약 3천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3% 포인트가 하락을 하고요. 뭐 유가가 오르고 그런 만큼 또 인플레이션은 또 0.2% 포인트만큼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오늘도 이제 이란이 가자 지구 내에서 이제 병원이 폭파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비난하고 또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넘어서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결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direct war, 직접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 글로벌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는 전망이죠.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는요. 배럴당 64달러가 추가로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배럴당 약 150달러까지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시장 충격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1.0%포인트의 하락세를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1.2%포인트로 전쟁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간접적인 전쟁과의까지의 이제 시나리오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주시하고 있으면서도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가 그리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다행히 미국이 현재 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컨테인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고 이집트와 이제 다른 국가들을 방문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나면서 이거를 좀 봉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이 폭파되면서 좀 약간 꼬인 상태죠. 그러면서 시장이 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프락시 워 대리전 정도까지의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유가만 오르고 소비 수요는 둔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유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계속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매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능가할 정도로 오르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주목하는 게 또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인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또 5년에서 10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설문 예상치는 2.8%로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는 10월 첫 번째 지금 추정치로 3.0%가 나왔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기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10년 만기 인플레이션 기대율도 지금 2.41%로 올해 4월 이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면서 여기에 따른 반작용,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죠. 국채 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만큼 연준이 다시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우려한 거죠. 걱정이 커지면서 이제 오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2년 만기 국채 만기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그 정책 금리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만큼 좀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봐야 되는 지표인데 이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모멘텀이 악화됐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거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전쟁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되면서 금리가 튀어 오른 거죠. 실제로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금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영향이 부동산 쪽에서도
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부동산 쪽의 충격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전미주택건설업협회, 그러니까 NAHB 홈빌더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급락을 했죠. 이번 주 나온 지표가 설문조사로는 44, 이제 예상치는 44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4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이게 문제는 건설업체 심리뿐만 아니라 주택 판매 전망치 그리고 홈바이어 트래픽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역시 금리죠. 이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인 이제 캡 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캡 레이트이 뭐냐면요, 해당 부동산이 연간 수익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부동산의 수익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캡 레이트의 비율이 지금 국채 금리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이제 뚫은 거죠.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보다 낮은 캡 레이트를 지닌 부동산은요, 국채보다 수익성이 낮으면서 위험성은 높은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10년 만기 안전자산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부동산의 수익보다 더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 업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국채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충격은 부동산에 그치지 않죠. 금리가 오르면서 특히 이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과 명목 금리를 차감한 실질 금리가 지금 2.42%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는데, 한마디로 금융 환경이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 언제 어떻게 악재가 생겨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현재의 연준 통화 정책이 제한적이다. 사실상 국채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더 올리면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이다. 시장에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S&P 500의 이제 선행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미래 수익에 대비한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 배수가 지금 16배, 17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 금리를 감안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 실질 금리, 금융 환경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과연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받쳐주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지금 성장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를 지금 지탱을 할 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가 밸류에이션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닝 시즌인데요. 과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겠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요. 일단 전망은 좋습니다.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3분기 이익 증가세가 지금 0.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3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익 증가세는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3분기 만에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 증가세가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레피니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0.4%가 아니라 1.4%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팩트셋의 그 전망치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팩트셋의 이제 10년 평균 그
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요 5.4%포인트 정도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팩트셋의 전망보다 5.4%포인트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번에 3분기 이익 증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 4분기로 이제 실적을 좀 좁혀봐도 평균 1.6% 포인트가 상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소 2.0% 수준의 이익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피니티브 1.4%와 비교를 하면 3분기 이익 증가세는 1.4%에서 2.0%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만큼 이익 증가세는 일단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지금 32개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한 비율은 9%입니다. 상회한 비율,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9%가 앞섰는데 지금 10년 평균보다 훨씬 앞선 비율이죠. 그만큼 지금 상당히 견고하게 어닝 시즌은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의 성장 자체는 견고한데 문제는 금리죠. 금리, 그리고 소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거시적 역풍이 과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경제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 의문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3분기 실적 중에서 가장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대형 은행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3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지금 대형 은행과 지역 은행 간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실적을 보면은요, 강력한 대출 수요 그리고 높은 금리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5%나 급증을 했어요. 지금 순이익은 131억 5천만 달러나 벌어들였는데 10%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그만큼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하고 증권에다가 예금자 이자를 뺀 이제 순이자 소득은요 30%나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지금 이자로 소득을 많이 올린 건데 제이미 다이먼 역시 지금 이걸로 과잉 소득을 올렸다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지금 수익이 좋습니다. 지금 다른 은행도 이런 비슷한 수준의 지금 순이자 소득을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강력한 대출 수요를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투자은행의 실적도 또 회복되고 있어요. JP모건은 지금 전년 대비 2% 감소하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 10%가 증가를 했고요. 시리그룹과 웰스파고는요 34%가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문제점이 나타난 거는 소비자 금융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난 건데요. 이 은행이 대출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이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손실을 인식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상가액이 급증한 거죠. 이거는 결국 많은 대출이 지금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건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상가액이 전년 동기 7억 달러에서 무려 15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오른 건데 그만큼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 역시 지금은 몇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를 잠깐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지난 금요일하고 지난 주말에 블랙럭이 이제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가 SEC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루머가 잠깐 돌았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서
어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게 루머라고 밝혀진 헛소문이다. 그리고 블랙락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려와서 28,000달러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게 그냥 루머가 그냥 발생한 게 아니고요. SEC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거부를 예전에 하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SEC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SEC가 항소를 할 수 있었는데 항소 마감일이었어요. 근데 항소를 하지 않았죠. 사실상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루머가 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만 달러로 잠깐 튀어 올랐는데 그러면서 또 발생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그때까지 비트코인 이제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청산이 다 된 겁니다. 3만 달러까지 튀어오르면서 무려 이제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유입세도 지난주 2주에 이어서 3주 연속 비트코인 1600만 달러 그리고 솔라나 370만 달러를 중심으로 3주 연속 지금 유입세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튀어오르고 있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 환경이 계속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이제 정점이다.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이 비트코인과 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요. 긍정적인 기업 실적과 함께 매우 부정적이며 불확실한 거식 경제적 악재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확대 여부는 유가와 금리 그리고 이 성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초대형 촉매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미 시장은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너무 급하게 좋아하고 너무 또 급하게 무서워합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무겁게 좀 관망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